안녕하십니까. 제가 메이킹 OS, 베이킹 OS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시대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뭐 투자 상품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걸 뭐 만드는 회사에 뭐 투자할 수는 있겠죠. 뭐 서클이나 테더나 이런 회사에 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이 소지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게 돌아오지는 금방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자화폐를 가져야 하는지는 그 편의성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환전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달러는 그 나라에서 바로 쓸 수만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뭐 돈을 환전해 갈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웹3 경제는 어차피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이기 때문에 종이돈보다는 전자화폐가 앞으로는 더 많이 쓰여질 거라는 확신과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베이킹 OS를 갖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갑은 뭘 쓰냐고요? 지갑은 뭘 쓰냐라는 질문이죠. 지갑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하나, 뭐 이런 문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갑을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해를 못합니다. 지갑도 없는데 어떻게 결제를 하냐고. 그렇지만 웹3는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갑을 만들어라, 키를 관리해라, 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전자지갑을 만드는 회사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근데 우리는 왜 그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했냐면, 그 지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더나 이런 인터넷에서 코인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갑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메타마스크가 지금 거의 한 5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갖고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레저 지갑을 제가 만든 OS와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지금 지금까지 왜 그런 걸 만들지 않았나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이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할 때 대기업들은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OS가 필요한지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OS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정확하게 나누겠습니다. 베이킹 OS는 지갑이 아닙니다. 지갑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베이킹 OS는
지갑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운영 체제입니다. 지금 지갑이 하는 일은 보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송하고 실생활과는 무관하죠. 물론 실생활에서 송금을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뭐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걸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자지갑을 실생활에서는 보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존의 전자지갑은 어떤 걸 실행할 때 뭐 우리가 보냈다라는 메시지는 뜹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확 닿지 않거든요. 저도 전자지갑으로 보내봤었는데 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금방 갈 때도 있고 뭐 2분, 3분이 지연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뭐 어떤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난 걸 보고 싶어 합니다. 확정했다,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 OS는 지갑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없애지 않습니다. 지갑을 저희들은 보호합니다. 우리는 지갑 위에 새로운 규칙을 연결시킵니다. 이 거래는 결제다. 그래서 이 거래는 송금이다. 이 거래는 확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페이킹 OS가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그대로 쓰고 페이킹 OS가 그 지갑을 결제용으로 연결시켜서 정리시켜 주는 거죠.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새 지갑을 보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앱을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있는 지갑에 전부 저희들은 잠재적 뭐 지갑, 결제 지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관광객, 동문회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담 없게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지갑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연결시켜서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킹 OS는 사람의 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도 아니고 수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규제와 책임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지갑도 아닙니다. 결제를 동작하는 OS입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는 순간 웹3는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웹3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새 지갑이 아니라 지갑을 이해하는 OS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OS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또 저에게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럼 메타마스크가 있으면 이미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메타마스크는 보낼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지갑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마스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 투자자, 개발자, 웹3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갑입니다. 네트워크를 고르게 하고 가스비를 선택하게 하고 승인, 서명, 트랜잭션을 전부 사용자에게 맡깁니다. 이건 뭐 실험실 지갑이고 실생활 지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지갑은 이렇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결제입니까? 이게 송금입니까? 네트워크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묻는 순간 사람들은 쓰기 힘들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타마스크는 보유 지갑이었지 실제 지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페이킹, 페이먼트 OS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는 지갑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타마스크를 바꿉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타마스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OS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메타마스크는 여전히 서명하고 여전히 키를 보관합니다. 그건 그대로 메타마스크의 무기고 대신 저희 페이킹 OS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 전송은 결제다. 이 전송은 실시간 확정이 필요하다. 이 전송은 사용자에게 완료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판단을 지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먼트 OS가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메타마스크를 열었는데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메타마스크는 전송 버튼이 아니라 결제 버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사용 지갑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갑의 기술은 그대로인데 경험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실제 거래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QR코드를 찍고 메타마스크가 열립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걸 지갑을 연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결제창에 뜬다고 느낍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는 끝났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페이킹 OS가 메타마스크 앞단에서 모든 걸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네트워크로 보낼지, 결제인지 송금인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완료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걸 지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OS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갑 연결 서비스가 아니라 페이먼트 결제의 OS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전부 틀리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킹 OS는 메타마스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타마스크의 가치를 높여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적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에 저희 OS를 연결시키면 지갑이 똑똑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맹점에 QR코드 한 장만 붙여놓으면 그걸 저희들은 찍고 누르면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결제 지갑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쓰여지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맡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OS가 모든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 시장을 확장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갑 회사도 싫어할 이유가 없고 사용한 자는 더 편해지고 가게는 바로 정산이 되고 모두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정리하면은
메타마스크는 돈을 보낼 수 있는 지갑이었고, 페이킹 OS는 그 메타마스크를 돈을 쓸 수 있는 지갑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진짜 실생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지갑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지갑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존 지갑을 실생활에 쓰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제대로 못했을까요? 여기서 카드사, 은행, 기존 웹3 지갑의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기존 지갑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충분합니다. 실생활에서 다만 쓰기 어려울 뿐이죠. 그럼 왜 지갑 회사들이 조금만 더 고치면 되는 걸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 저도 했고 여러분도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못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존 지갑 회사들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지갑 회사들의 출발점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한다. 그래서 지갑은 모든 선택을 사용자에게 넘깁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되고 가스비를 선택해야 되고 승인과 서명을 선택해야 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합니다. 이 철학은 투자자, 개발자에게는 아주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 결제에서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사람이 선택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제를 실수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서 이렇게 묻는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송이 결제인지 송금인지 선택하세요. 네트워크 혼잡이 있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 지갑으로 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갑 회사들은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들의 책임을 사용자에서 회사, 지갑을 만든 회사로 그 책임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 지갑 회사들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지갑 회사의 기본적인 전체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한다. 모든 해킹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지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갑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서 결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제를 실패했을 때 책임은 누구인지, 중복 결제는 누가 막는지, 완료 메시지는 누가 보장하는지, 이건 지갑 회사가 담당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지갑 회사들은 결제 UX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단순화하는 순간 법적, 운영적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킹 페이먼트 OS의 위치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갑을 갖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OS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키를 보관하지 않고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지갑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제 동작만 여러분에게 정리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에서는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서명과 보관, 페이먼트 OS는 결제의 흐름, 블록체인은 이 결제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갑의 역할이 있고 페이먼트 OS 패킹의 역할이 있고 또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은 그걸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갑 회사들은 이 분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갑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지갑 회사들의 성경 지퍼는 얼마나 많은 자산이 지갑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얼마나 많은 자산을 표시해 주는지 이런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결제는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즉 결제가 잘 될수록 지갑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킹 OS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산이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흐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갑 회사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전략적으로는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기 사업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행이 결제 혁신을 못하는 이유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은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라 돈이 머무르는 시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패킹 OS는 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결제는 돈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돈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기존 지갑 회사가 아니라 페이먼트 OS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주 이제 간단해집니다. 기존 지갑 회사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책임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철학이 실행할 결제와 다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빈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었고 누군가 이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먼트 OS입니다. 지갑이 아닌 결제를 책임져야 하는 OS.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제를 책임지는 OS를 만들어서 웹3 시대에 여러분에게 보급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페이먼트 OS를 만들고 싶었다기보다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작은 자산을 RWA 토큰으로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실행을 하면서 결국은 웹3의 디지털 토큰이 실생활에서 결제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페이킹 OS와 함께 웹3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웹3 시대에 이제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연구하면 여기는 무진장한 보물 창고입니다. 산업이 새로 시작될 때, 룰이 정해질 때, 제가 만든 어떤 룰이 이 산업의 기준이 된다면은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는 이 산업의 산업을 리드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확고한 부와 확고한 자리를 저는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웹3 생태계를 이해하고 스테이블 코인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해하면 블록체인 속에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은행도 지금 웹2 시대에서는 은행도 바꿔야 되고,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낸다면 앞으로의 기회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서없는 얘기 이렇게 저는 철학자도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진짜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고 또 제가 만든 것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서없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저희 OS를 만났을 때 실제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고 빵을 살 수 있고 또 인터넷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하자가 있다면은 반송할 수 있는 그런 로직도 저희들은 OS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로직을 다 집어넣을 수 없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지만, 저희 OS가 윈도우처럼 1, 2, 3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의 모든 결제는 전자지갑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는 저희 페이먼트 OS가 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미래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감사합니다.